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희상의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한국이 가입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변호사로서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의 배경, 가입 이유, 그리고 그 시행 전후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 아동의 그런 기본권 보호 그리고 국가 책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헤이그 협약 가입 소식 들었습니다. 한국이 왜 10년이나 근데 가입이 늦어졌고 앞으로는 해외 입양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제 2025년 10월 1일부터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는데요. 먼저 헤이그 협약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1993년 5월 29일 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1995년 5월 1일 발효됐습니다. 주요 목적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의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 탈취, 매매, 거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제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법적인 규제가 조금 더 편하지만 해외에 입양을 보낸 것처럼 해서 입양을 시켜버리면 이게 실제로는 매매, 거래, 탈취라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적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정되는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입양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협약이다 보니까 각국에서 결국은 정보부처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입양 절차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그리고 당사국 간에 상호 어떤 부분을 인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7개국이 당사국이고요. 한국은 2013년 5월 24일에 서명을 했는데 12년이 지난 2025년 6월에서야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제46조에 따라서 이 기탁 후 3개월 경과한 다음 달 1일인 2025년 10월 1일부터 한국 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제야 가입이 됐느냐? 사실 이제 한국의 헤이그 협약 가입은 오랫동안 그 아동 수출국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2021년도까지 약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의 문제가 아닌 것이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16,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고 세계 7위 송출국 지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느냐? 이것은 그동안 입양기관이 민간 입양기관 중심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입양의 활성도가 낮다는 점,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국내 입양기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13년에 협약에 서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2년 내 비준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기관의 반발이 있었고 기존 수익 모델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데 국제입양법이라든지 입양특례법과 같은 부분들이 법 개정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23년 돼서야 국회에서 국내 입양에 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2025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서야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력, 국내 입양과 관련된 단체들의 지속적 요구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아동중심 입양제도의 정착, 그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는 민간 주도로 수출형 입양에서 이제 국가 주도형 보호형 입양으로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로써 무엇이 달라지느냐? 사실 헤이그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선은 입양 전에 원 가정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원 가정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먼저 가정을 찾아보고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국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동 입장에서 보면 해외로 입양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상황들과 너무나 다른 곳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가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로 입양이 되게 될 경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의 다각시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업체가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입양아들을 책임지도록 하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정부는 2026년
2025년까지 국내 입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진실화해위원회와 연계해서 과거 입양인 보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국제입양법이 아동복지법과 연동돼서 위반 시 행정, 형사처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과제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입양아들에 대한 기록이 아직도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는 했습니다만 정말 지속적으로 입양아들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은 한국 입양제도의 어떤 새 장을 여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의 순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협약 가입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입양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희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법률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